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어느덧 사고력 특강 8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거진 문제 3개 보고 마무리할 거고요. 추리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추리는 NCS 예시 문제, 초창기 예시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두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료는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 필승 유튜브 특강에 업로드를 미리 해놨습니다. 카페 링크 아래 정보란에 있으니까 타고 들어가서 자료 미리 뽑아서 풀어보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은 사람과 무가 먹은 사탕을 옳게 짝지은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은 이거는 2018년 피셈 문제 상황 판단 영역에서 나온 거고요. 자,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사과 사탕, 포도 사탕, 딸기 사탕이 각각 2개씩 있다. 5명의 사람 중 1명이 사과 사탕 1개와 딸기 사탕 1개를 함께 먹고 다른 4명은 남은 사탕을 각각 1개씩만 먹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말했고 모두 진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조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표를 그리고 할 겁니다. 보면서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갑, 나는 포도 사탕을 먹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나는 사과 사탕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먹은 거죠? 병, 나는 사과 사탕을 먹지 않았다고 하고요. 정, 나는 한 종류만 먹었어. 얘는 같이 먹은 애가 아니에요. 한 종류만 먹었다고 하니까 1이라고 쓰고요.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무가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딸기 사탕을 먹은 2명 다 알 수는 없어 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과 사탕 하나랑 딸기 사탕 1개를 같이 먹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는 갑과 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갑이 먹은 경우를 해보자고요. 갑이 사과랑 딸기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는 2명이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병, 정, 무 이 3명 중에 1명이 딸기를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무가 먹는다고 한다면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 2명 다 알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갑이 딸기 사탕을 먹었다고 돼 있고 무가 만약에 본인이 먹었으면 아, 갑이랑 내가 먹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는 딸기 사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는 포도 사탕을 먹은 거고요. 병이랑 정은 어떻게 할 건지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포도 하나, 딸기 하나 나눠 먹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나왔죠? 사과 사탕 1개랑 딸기 사탕 1개를 먹은 사람은 갑이고요. 그 다음에 무는 포도 사탕 1개를 먹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무가 사과랑 딸기를 하나씩 먹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해보시면은 얘도 갑이 딸기를 먹고 무도 딸기를 먹기 때문에 무가 딸기 사탕을 먹은 2사람 다 알 수는 없다 라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무가 이 2개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직접 해보시고요. 일단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입니다. 다음으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ABCD 내부서에 1명씩 신입사원을 선발을 했고요. 총 5명이네요. 그러면 1명은 안 뽑혔겠죠. 이 중에 1명의 진술만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진술들을 읽어볼 건데요. 지원자 1, 지원자 2가 A 부서에 선발됐다. 그 다음에 지원자 3은 A 또는 D, 4는 C가 아니다, 5는 D, 나는 D, 1은 선발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는데요. 진술을 보다 보면 특이한 게 있죠. 지원자 1이랑 2랑 4, 이 세 친구는 모두가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중에 1명은 거짓이 돼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2가 A에 간다, 5가 D에 가면은 이 지원자 3은 A 또는 D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자 1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3이 A로 가는 거고요. 지원자 4가 틀리다 그러면은 3은 D로 가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얘네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이 돼야 됩니다. 모두 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여기 4번이랑 5번의 발언을 보면은 지원자 5는 D부서에 선발됐다, 나는 D부서에 선발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4가 거짓이 되면 5도 거짓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 명의 진술만 거짓으로 밝혀졌다에 또 위배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4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2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자 1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예요.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일단은 경우의 수 2개를 따져야 되니까 표도 2개를 그려놨고요. 지원자 1이 거짓이니까 먼저 지워버렸습니다. 네, 지원자 2부터 봐볼게요. 지원자 3은 A 또는 D 부서에 선발이 되었다. 밑에서 우리는 이미 지원자 5번이 D에 간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지원자 3은 A로 갈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면 여기이고, 그 다음에 지원자 5가 D로 갈 거고요. 네, 지원자 1은 선발되지 않았다도 참이니까 일단 1은 아예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칸 지워주면은 이렇게 다 지울 수가 있겠죠? 네, D도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 4는 C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선발됐다. 지원자 4 C를 지우면 B만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2번은 C로 가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보기를 한번 봅니다. 지원자 1은 탈락, 선발이 안 됐죠? 2는 C로 갔고요. 3은 A로 갔고 4는 B로 갔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지원자 5는 C에 선발됐다. D에 선발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정답은 4번으로 나오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저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두 번째 경우의 수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자 2의 진술도 지어봤고요. 자, 지원자 1번의 발언부터 봅니다. 지원자 2가 A 부서에 선발됐다. 지원자 2가 A 부서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원자 5번은 이제 D로 갈 거고요. 1번은 선발이 여전히 안 될 겁니다. 자, 지원자 4는 C 부서에 안 간다. 나머지도 좀 지워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4는 또 D로 가고요. 마지막 지원자 3번은 비어있는 C로 가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랑 두 번째 경우의 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4는 B로 가고 5는 D로 가는 거.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네, 이 문제의 접근 방식은 1, 2, 4번의 진술이 모두 참이 될 수 없으니까 무조건 한 명이 거짓인데 이제 4번이랑 5번의 진술을 보면 4번은 무조건 참이 돼야 되니 지원자 1번이나 2번의 말이 거짓이라고 두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따져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참거짓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반기 경력사원으로 채용된 정욱, 수경, 하늘, 수민, 청우, 민석 6명 중 3명은 영업계획처에 나머지 3명은 IT기획처에 배정이 되었다. 이때 본부별로 배정된 3명의 경력사원은 각기 차, 과, 대리 이렇게 한 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명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데 영업계획처에 배정된 3명은 진실, IT계획처에 배정된 3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이 중 IT기획처에 배정된 차장을 구하라고 합니다. 밑에 진술을 좀 살펴보면 수민은 IT기획처, 하늘은 영업계획처,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직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다뤄야 될 첫 번째 부분은 어느 부서에 배정돼 있냐가 더 우선입니다. 배정을 다 일단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직급을 따져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욱이랑 수경이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들을 고려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욱이 참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수경이 참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주는 거거든요. 그 4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욱이도 참, 수경이도 참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영업계획처는 참이고 IT는 거짓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정욱이가 참말을 했다면 영업의 정욱이랑 여기 수경이도 여기 들어가야겠죠. 정욱의 발언을 보자고요. 수민씨는 IT로 갔다. 그러면 IT의 수민이. 그 다음으로 수경의 발언을 보면은 하늘씨는 영업계획처에 배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창호랑 민석이가 여기로 가겠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말들을 살펴볼게요. 직급 살펴봅시다. 하늘이가 말하죠. 나는 정욱씨와 직급이 같다. 근데 같은 부서에서 직급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벌써부터 이 1번은 기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정욱이 참이고 수경이 거짓을 말하는 경우를 보자고요. 여기에 정욱이, 여기 수민이가 들어가야겠고요. 수경이가 여기 들어가고 수경이의 발언이 하늘씨는 영업계획처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하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창우, 그 다음에 민석이가 들어갈 겁니다.
예, 이제 직급에 대한 발언을 살펴볼 거예요. 하늘이 나는 정욱 씨와 직급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거짓이니까 이 직급은 다르다고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수민이가 얘기합니다. 수경 씨와 민석 씨의 직급은 같다. 예, 마찬가지로 예, 여기도 거짓말이니까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근데 이제 창호랑 민석이의 발언은 둘 다 참여여야 되는데 수경이랑 하늘의 직급이 둘 다 차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부서 내에서는 직급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예,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도 기각. 세 번째, 정욱이 거짓이고 수경이 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수민이는 IT 기획처에 배정이 된 게 아니니까 영업에 배정이 될 거고요. 정욱이는 네,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수경이 참이니까 수경은 영업계획처고 그 다음에 하늘씨도 영업계획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창호랑 민석이가 들어가고요. 직급 살펴볼게요. 하늘이 나는 정욱씨와 직급이 같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수민이가 얘기합니다. 수경씨와 민석씨의 직급은 같다. 또 연결해주고 그다음 창호랑 민석이 수경이의 직급은 차장이다. 이게 거짓이니까 수경이는 차장이 되면 안 되고요. 하늘이도 차장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영업계획처의 차장은 수민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민이는 당연히 창호랑 직급이 같겠죠. 그래서 이제 IT계획처의 차장은 창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경우의 수도 오류가 나오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 6개의 진술들 중에서 위에 2개, 이 부서 배정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누고요. 그 경우의 수 나눈 거에서 그 안에서 이 직급을 고려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경우의 수 따지는 게 되게 오래 걸려 보일 수는 있는데 막상 직접 해보시면 이 문제 1분 30초 안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고진 문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쪽에는 좀 난이도 있고 지금 이런 문제들처럼 약간 특이한 것들 알아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것들로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꼭 복습 잘 해주셔서 본인의 걸로 체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추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리는 순서 정하기, 팀 나누기, 그 다음 자리 배치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순서 정하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NCS 그 초창기 예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고요. 한번 해봅시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이래요. 모두 참일 때 가장 낮은 사람을 구하라고 합니다. 보면은 영수는 0이보다 시험 점수가 높다. 그 다음에 동수는 영수보다 시험 점수가 낮다. 간단하게 이렇게 위에 썼으니까 영수를 썼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철수는 동수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찬이는 가장 높아요. 1등이 찬이고 영희와 철수는 수학 점수가 같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은 얘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찬이가 1번, 영수가 2번, 그 다음에 영희랑 철수가 3번 동점, 마지막으로 동수가 이제 꼴찌가 되겠네요. 5등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 정하기 2번, 휴가를 쓰는 문제거든요. 이 대리는 반드시 이번 주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장, 팀장이랑 같은 날 안 되고 공휴일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팀장님이 월요일에 쓴다고 했고요. 과장님이 이 대리에게 우선권을 줘서 월차를 쓸 수 있는 요일이 수목금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리는 5일에 붙여서 휴가를 쓸 건데 5일은 공휴일이며 주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이 있잖아요. 월화, 수, 목, 금이 있는데 일단은 월요일에 팀장님이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팀장님 그 다음에 5일은 공휴일인데 이제 붙여서 쓸 거잖아요. 예, 과장님이 우선권을 줬다는 거는 그냥 공휴일만 고려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수목금이 됐다는 말은 공휴일이 언제다라는 거예요. 이 화요일에 공휴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붙여서 쓰기로 했다니까 공휴일이 화요일이면 이 대리는 휴가를 이제 수요일에 쓰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내일 풀어볼 건 이거보다 살짝 어려워지긴 하는데 뭐 결국에는 순서 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도 정오 이전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 자료 올려드릴 거고요. 미리 꼭 풀어보시고 수업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일 9시에 유튜브로 또 뵙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